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6월 12일 증권 시황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증시 파워 테스트 하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자, 미국 증시 금요일 날 강보합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는 대변곡점 이벤트가 많은 한 주입니다.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소매 판매 지수도 같이 발표합니다.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목요일 날 드디어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다 미국 이벤트입니다. 독일도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 발표하지만 굳이 미국 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미국 거만 올려드렸고요. 현재 구간은 공격적 투자자들 있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락에 풀 배팅 욕심이 나는 구간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하락에 풀 배팅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전문가들 또는 전업 투자자들 중에 상승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락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락에 배팅하는 분들은 야, 하락에 조금만 들어가 봐야지. 이게 아니고 야, 기왕 하락 들어갈 거면 풀 배팅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욕심이 날 구간이에요, 현재.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도깨비 밸류는 제가 인버스 들어갑니다, 곧버스 들어갑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곧버스 지난번에 수익으로 팔고 가만히 관망하고 있다 그랬죠. 예. 안정적 투자자는 반도체에 투자하고 기다리고 있다. 저 같은 경우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한 10분 정도로 짧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하고 그제 주말 휴일 동안 2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요 영상만 보셔도 오늘 시황 전략 특별히 안 들어도 돼요. 요 2개만 들어도 요 2개만 잘 들으셔도 어떻게 대응하자 미리 이번 주 이벤트 다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 그런 내용을 올려드린 겁니다.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신청하시면은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 됩니다. 진짜로 여기저기 어설픈 뉴스보다는 제가 딱딱 찍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지수입니다. 30분 전에 오픈한 미국 선물지수는 일단 강보합 출발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스지수 아이고 한 5분 전만 해도 빅스지수가 1% 이상 올랐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이건 좋다는 내용입니다. 빅스지수가 파란색이면 금요일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0.13, S&P 0.11, 나스닥 0.16% 이렇게 다 강보합에서 끝났어요. 자, 굳이 차트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우존스는 우리 증시로 치면은 아직까지 2600을 못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우존스는 이번 주 빅 이벤트들 다 끝나고 나서 뉴스 나오는 거 보고 흐름이 나오겠죠. 다우존스 차트는 구간으로 보면 우리 증시는 2600을 좀 넘어와서 잘 가고 있죠. 근데 다우존스는 아직은 못 가고 2600을 넘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S&P는 2600이란 구간을 넘어간 개념이고, 나스닥은 벌써부터 넘어갔고, 나스닥은 2600을 넘어서 2700 가까이 갔어요. 2700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2700에서 더 올라갈 거냐, 한 번쯤 조정을 받을 거냐,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대변곡점이란 얘기야 다. 자, 나스닥을 왜 2700에 비교합니까 하는 분들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우리 증시하고 놓고 봤을 때, 레벨을 놓고 봤을 때 그 정도 분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강 보여드리고 갑니다. 다 캐터필라, 제가 지난주에 캐터필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증시는 진성 TC 매수하면 좋겠다 힌트 드렸는데 그 뒤로 진성 TC 바로 급등 나왔죠. 자, 캐터필라 장대 양봉 나오고 이틀 쉬고 장대 양봉 나오고 이틀 쉬었어요. 자, 오늘 또 올라가느냐? 또 흐름이 나오겠죠. 오늘도 캐터필라 잘 가면은 진성 TC 추가 상승이 쭉쭉 나오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 봅니다.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자, 엔비디아는 지난번 갭상승이 나오고 여기에서 2주 동안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3주네 3주 벌써. 야, 세월 빠릅니다. 벌써 엔비디아 급등한 게 3주 됐어요. 요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횡보성 움직임을 말을 했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0.3% 올랐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은 현재 이 구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느냐. 삼성전자도 높은 지역에서 높은 구간에서 좀 박스권이거든요. 자, 삼성전자 지난주에 이틀 동안 조정받고 금요일 날 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며칠 전 직전 고점은 넘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이 차트랑 비슷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47% 이렇게 올라서 다 요 박스권 구간에 있어요. 다 박스권 구간에 대변곡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썸네일에 올려드린 내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파워 테스트의 날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기보다도 호재 뉴스가 나와서 많이 오른 거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긴급 소집을 해서 반도체 업종 팍팍 밀어줘라, 규제를 다 없애라 이런 뉴스에 아주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주들이 막 주도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막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대개 우리나라 호재 뉴스에 미국 증시 호재 뉴스가 아니고 우리나라 호재 뉴스에 이렇게 오르면은 미국 증시 흐름을 보고 그 다음날 상승분을 어느 정도 내준다든지 이런 흐름이 종종 나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우리 증시가 오른다. 근데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올랐어. 추가적으로. 뭐 보합권이 끝난 거 말고 뭐 0.5% 올랐다든지 또 그러면 우리 증시도 오늘 오르면 이렇게 뉴스들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미국 증시 상승에 우리 증시도 상승.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또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빠졌어. 그러면 우리 증시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빠졌고 오늘 우리 증시도 잠시 쉬어갔습니다. 대개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남들 눈치 안 보고 테스트의 날이다. 미국 증시가 오르지도 않고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조금이라도 올랐죠. 그러나 보합권이란 말이에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증시는 미국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 증시의 자력으로 오늘도 올라가느냐, 오늘도 흐름이 좋으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파워가 연속성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파워 테스트의 날이라고 제가 올린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0.3%라든지 뭐 0.5% 이상 빠지면 안 되고 그래도 0.3% 정도 만약에 빠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이제 눈치를 보는 거거든. 야, 금요일 날 갑작스러운 호재 뉴스에 좀 올라왔는데 미국 증시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은데 좀 관망 좀 하고 미국 증시 지켜보고 우리도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파워 테스트의 날이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우리 자력이, 우리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오늘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파워 테스트의 날이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변곡점 이벤트의 한 주다 이랬어요. 미국 증시는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금요일 날도.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리 발표하고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한 주 늦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증시는 대변곡점, 이게 무슨 얘기? 자, 여러분이 봐도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야, 쉬어갈 때도 됐는데. 그리고 우리 증시는 또 만기일이 지난주에 끝났단 말이야. 만기가 길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3개월이나 남았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물 지수를 하락에 배팅했어. 그러면 올라가도 부담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왜? 만약에 오늘이 2640이죠. 만약에 금요일 날 2640 구간에서 하락에 배팅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오늘도 올라가. 그래도 걱정 안 해. 왜? 아이고 9월 달까지 지가 올라가더라도 2640까지는 잠깐은 내려오겠지. 그러면 암만 시장이 강해도 아이고 나 한 2주 동안 손실 봤었는데 또 내려왔으니까 아이고 시장이 강하니까 나 본전에 왔을 때 본전이라도 팔아야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만기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하게
하락의 배팅을 풀 배팅 할 수 있는 욕심나는 구간이란 얘기예요. 근데 세력들은 말이죠. 그것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고 이놈들이 그렇게 하겠지? 야, 그럼 일단 더 땡겨 위로. 사람 심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도깨비밸류는 자, 인버스 굿버스 들어갑시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구간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알고 가야 돼. 이 시장을 이끄는 대세력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포들, 이 세력 중에 큰 세력들이 어중간한 세력들이 하락에 배팅을 크게 안 하네. 그러면 우리도 위로 더 쭉 땡기지 않을 거다. 니네가 개미떼들이 아니면 어설픈 전문가들이 달려들면 그때 우리도 방향성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덤벼들. 그래서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력은 어중간한 중간 세력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임을 보고 결정해요. 그래서 대세력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 밸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을 보호해야 되잖아. 자, 지금은 이런 구간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증시는 자, 보세요. 벌써부터 3주 전부터 뭐 일단 만기일이 끝났지만은 그래서 만기 전에 일은 없었다고 치자고요. 금요일 날 풋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렇죠. 야, 이건 미래적으로 지수가 너무 올라왔고 하락으로 무조건 내려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락의 배팅에 티켓을 잔뜩 샀어. 이 티켓을 티켓 잘못 샀네. 버려라. 그런 흐름이 나올지 이 풋매수 티켓을 권리를 산 사람들이 수익을 볼지 엄청나게 대변곡점이란 얘기예요. 지금 외국인 일부 세력들은 하락의 풀배팅을 한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벌써 나왔단 말이야. 그런 것이 왜 나왔느냐. 목요일날 만기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만기일이 3개월이나 남았어. 선물로서 동시만기일이. 그래서 풀배팅이 들어간 거예요. 만기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수가 여기에 있었다. 그렇게 풋매수가 대량으로 하루에 6만 개 정도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매칭이 딱 돼버렸어. 만기일도 끝났는데 우리 부담도 없는데 이렇게 높이 있어? 그럼 하락에 배팅하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대세력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움직일지 아주 궁금한 한 주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안정적 투자자는 반도체에 투자했다. 자, 보세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 세 종목이 아니라 네 종목 벌써 13분이 넘었네요. 자, 월덱스 우리가 40% 수익을 봤어요. 한미반도체도 40% 수익을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올매도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단기에 먹을 만치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일단 욕심을 버리고 팔은 거예요. 대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분위기 괜찮게 이어지면 얘네도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쭉쭉 엄청 대장대 양봉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40% 먹었고 팔았고, 만약에 증시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미국의 이벤트들을 보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은 얘네는 조정을 받고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한미반도체 이렇게 먼저 내려왔듯이. 그래서 저는 미리 먼저 빠진 요런 종목을 본 거죠. 이런 종목 봤는데 지난주에 운 좋게 10% 수익을 준 거, 급등이 나와서. 그리고 또 들어갔다 그랬죠, 여기서. 한미반도체도 이번 주에 제가 흐름을 보고 얘네는 팔았으니까 한미반도체나 DB하이텍 이런 거를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한미반도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놓쳤다고 그랬잖아요. 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런 발언이 나와서 얘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번 주에 보려고 했더니 놓쳤네요. 그랬죠. 그래서 제 전략은 뭐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요렇게 먼저 조정받은 반도체 종목을 들어가 있으면은 증시 조정을 받아도
크게 나쁠 건 없을 것이다. 미리 다 전략을 짜놓고 미리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답입니다. 답은 더 이상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처럼 행동을 하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보시면 될 것이고, 아이고 지난주에 미적거리다가 뭐 행동 아무것도 못했네. 아무것도 못한 사람은 이번 주도 그냥 지켜보세요. 패스하시고 이번 주에 흐름을 하나하나 보고서 오늘 뭐 지표 발표하니까 그런 거 보고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이런 거 등등 뭐 소매 판매 지수는 안 나와야 좋아요. 안 나와야 증시 흐름이 좋아요. 안 나오면 경기 흐름은 안 좋아지는 거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 발표에 있어서는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이따 마감 뉴스에 뵙겠습니다.